자, 이번에는 이제 38번부터 40번까지 딱 3개, 38, 9, 40 이렇게 가보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자, 피아제시란 사람이야. 자, 이 사람이 놓았어. 똑같은 양의 물을 into two different glasses, 뭐 두 개 다른 글래스에다가 유리잔에다 놓았는데 하나는 좀 크고 높고 좁은 유리잔이었고 하나는 좀 넓은 유리잔이었어. 자, 그리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응? 물어봤어? 그치. 물어봤지. 요청했지. 아이들에게 비교해보라고. 나목투. 자, 두 개의 글래스를 좀 비교해보라고 요청을 해봤어. 그랬더니, kids younger than 6 or 7. 뭐, 6살이나 7살보다 더 어린 애들. 얘네들은요, 보통 말한대. tall narrow glass가 now holds 지금 담고 있어요. 더 많은 물을. 그러니까 이렇게 긴 거가 이렇게 넓은 거 이거보다 이게 더 많아요 물이 이랬지? Because 왜냐하면 the level is high 이 레벨이 높거든. 이 수면이 요만큼 더 높잖아. 요만큼 차이 있으니까 레벨이 높으니까 이게 더 많다고 그랬대. And 그리고 when they are ready 그리고 그들이 준비됐을 때 they figure out 그들이 파악했어. The conservation of volume 뭐를 파악했냐면 부피의 conservation이야. conversation 아니고 요거는 보존. 부피의 보존. 그러니까 이 부피나 이 부피는 어차피 똑같다. 부피가 보존되었다라는 거를 지 스스로 for themselves 스스로 파악했대. 준비가 됐을 때. 근데 뭐 함으로써? just by playing with cups of water. 물 컵을 가지고 단지 놓음으로써.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준비가 됐다라는 거는 이제 뭐 이 요청 사항 말고 물어본 사항 말고 뭐 얘네들이 이 준비가 됐을 때가 사실 무슨 의미인지 크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다음 상황으로 이제 그냥 준비가 되어 봤을 때 뭐 놀 준비가 되어 봤을 때 이제 부피 보존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부피 보존을 스스로 알게 된 거지. 근데 뭐 함으로써 단지 그냥 지가 컵 가지고 놀므로써. 그래서 피아제신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뭐라고 주장했냐? 아이들의 이해는 morality, 도덕성에 관한 이해는 갑자기 컵 얘기하다 물 얘기하다 도덕성에 관한 이해도 is like 이것 같다. Their understanding of those water glasses 그런 물컵들의 이해들 같다. 그러니까 똑같다. 도덕성 이해도 이런 물컵 이해랑 똑같은 거다. 즉 무슨 소리냐면 we can't say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야. It is innate or kids learn it directly from adults. 그것은 도덕성. 그 도덕성이라는 걸 이해하는 건 뭔가 타고난 거라고 말할 수는 없대. 또는 아이들이 learn it. 그것을 직접적으로 성인들로부터 배운다. 라는 것을 말할 수는 없어. 즉, 이건 틀린 얘기들이야. 그러니까 도덕성도 타고나는 게 아니라, 뭐 직접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아니라, 이렇게 배우는 것도 아니라, 이건 부정이죠. 그럼 오히려 뭐냐면 그것은 self-constructed, 자기 스스로 구성되는 거야. as 뭐 할 때? 아이들이 놀 때, 다른 애들이랑 같이 놀 때. 자기 스스로 구성되는구나. 이 물컵 가지고 놀다 보니까 부피 보존 이해했잖아. 그것처럼 도덕성도 다른 애들이랑 놀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해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 Taking turns in a game. 게임에서 taking turns. 번갈아 가면서 해보는 거. 턴은 약간 이번은 내 턴, 다음은 네 턴이라는 약간 순서 같은 거지. 순서를 번갈아 가면서 해보는 것은 이게 약간 도덕성을 배우는 수단이거든. 자, 이거는 is like pouring water back and forth. 물을 앞뒤로 이리저리 쏟아붓는 것 같은 거야. Between glasses, 이 유리잔에서.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자, 이건 일단이죠. 주어 동사 나왔으면 접속사 취급해줘야 돼. 자, 일단 아이들이 도달했으면 이제 5살이나 6살 정도에 도달하면 then 그러면 playing games and working out together 하는 것이 동명사 주어들이네. 그치? 자, 게임을 하고 그리고 뭔가 working out은 해결해 나가보는 거야. 무언가를 함께 해결해 나가보는 것이 도와줍니다. 그들을 뭐 할 수 있도록
공평함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준대. 근데 어떻게? 훨씬 비교급 강조해놨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해준대. 공평함에 대해서. Then 뭐보다? Any teaching from others. 어떤 성인들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가르쳐주는 것보다. 즉 스스로 알게 된다 이거죠. 이 지문은 되게 쉽죠. 뭐 앞에서는 이제 뭐 물 갖고 와서 이거 해서 비교해봐라 했더니 일단은 이게 더 커 보여요 그랬는데 혼자 하다 보니 스스로 하다 보니 이런 말들이 제일 중요한 거죠. 스스로 하다 보니 부피 보존을 이제 알게 되었어. 이해하게 됐어. 오케이? 도덕성도 똑같아. 이건 타고났다고 말할 수도 없고 직접적으로 배운다고 말할 수도 없어. 이건 자기 구성이 되는 거야. 스스로 구성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함께 하다 보면은 공평함에 대해서 공평함을 배운다는 게 뭐야? 도덕성이 약간 공평한 거지. 그치? 그래서 공평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되게 쉬웠으니까 바로 지나가자. 자, 요거는 조금 어렵긴 한데 뭐 비슷비슷합니다. 가보자. The rise of air conditioning. 우리 에어컨의 상승은, 에어컨이 많이 발전했잖아. 에어컨의 상승은 가속화시켰습니다. The construction of sealed boxes. 자, 여기서 sealed boxes라는 거는 seal은 봉인하다, 봉하다. 네, 봉하게 된 박스. 박스 하면 상자잖아. 근데 갑자기 이상하지? 에어컨의 상승이 무슨 이런 박스를 딱 이렇게 봉인하게 되는 이런 거를 가속화시켰다? 이상하죠? 요거는 건물이야, 건물. 오케이? 그래서 봉인된 건물의 구축을, 건설을 좀 가속화시켰어. 왜? 야, 에어컨이 이제 이 건물 안에 내가 에어컨을 갖다 넣어놨으니까 이제 건물이라고 쳐. 1층, 2층, 3층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 안에 에어컨 넣어놨으면은 여기서 차가운 공기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아예 다 막아버리는 거야. 다 봉인된 건물을 만들어버려. 자, 그리고 그곳에서 건물의 유일한 공기 흐름은 through 뭘 통해서다? 여과된 배관을 통해서야. 이런 단어 알아두고 뭐의 배관? 에어 컨디셔닝 유닛. 에어 컨디셔닝 설치 설비에 아무튼 여과된 배관을 통해서만 공기 흐름이 나가. 자,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 근데 이럴 필요가 없어요. don't have to. 이럴 필요가 없어. 이런 방식이 뭐냐라고 쓰라고 하면은 뭐라고 써야 돼? 에어컨 배관을 통해서만 공기 흐름이 있는 방식이죠. 앞에 나온 방식이 그 방식이니까. 근데 그런 방식일 필요가 없어. 자, 보자. Look at any old building. 야, 오래된 건물들도 봐봐. In hot climate. 이 되게 더운 기후에 있는. Whether it's Sicily or Marrakesh and Tehran. 뭐 여기든지 아무튼 더운 기후에 있는 건물들을 봐봐. 건축가들이 이해를 했거든. The importance of shadow, airflow, light colors. 그러니까 얘들은 뭔가 그림자, 그리고 공기 흐름, 그리고 밝은 색상 이거의 중요성을 다 이해를 했어. 이 옛날 건축가들은. 그래서 걔네들은 oriented, 향하게 했어. 향하다 아니고 향하게 했어. 뭐를? 건물을. 뭐 하기 위해서? To capture cool breezes. 시원한 산들바람을 포착하기 위해서 건물을 그쪽을 향하게 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그림자나 공기 흐름이나 뭐 이런 색깔 같은 거 중요성을 알다 보니까 공기 흐름의 중요성을 알아서 야 이거 이쪽 방향으로 해야 산들바람 싹 들어온다. 이거 잡을 수 있다. 라고 해서 그쪽을 향하게 했지. And 그리고 block the worst heat of the afternoon. 딱 오후에 가장 안 좋은 열기는 또 막기 위해서.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1번 하기 위해서, 2번 하기 위해서. 이러기 위해서 건물을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했어. 그러니까 되게 잘한 거지. 자, 그리고 걔네들은요, 또 지었어요. with thick walls, 두꺼운 벽을 가지고. 그리고 하얀색 지붕을 가지고 지었어.
and 그리고 채광창. 어디에? 문 위에 채광창을 가지고 지었어. 뭐 하기 위해서? 공기 흐름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뭐 벽을 지었다 뭐 하얀색인지 뭔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공기 흐름을 장려하기 위해서. 오케이? 아무튼 되게 잘 지었네. 옛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지었네. 자, 그러면 anyone who 어떤 사람은 has ever spent 보내봤던 사람. a few minutes 몇 분을 the mud brick house에서 그러니까 진흙 벽돌로 만들어진 집에서 몇 분을 좀 보내본 사람. in Tuscany. 아 뭐야? 뭐 투썸에 또는 walked 걸어본 사람. 아까 pp have pp 해본 사람. 또 걸어본 사람. 어디에서? 좁은 길거리. old Serbia. 이 세비야의 오래된 길거리에서 좁은 길거리에서 걸어본 사람은 주어는 이제 압니다. 주어 동사 단수. 자, 이 사람들은 뭘 아냐? How well 얼마나 잘 이 건축물의 방식이 작용하는지의 주동을 알게 되지. 그러면 이 건축물의 방식들은 뭐겠어? 공기 흐름을 장려하는 건축물 방식이겠지. 오케이? 그렇게 됐고요. 혹시 anyone who를 한 단어로 바꿔 쓰라고 할 수도 있는데 anyone who는 이걸 보는 어떤 사람이든 이라니까 누구든지 상관없는 거야. whoever로 바꿔 쓸 수 있어. anyone who만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자, 아무튼 이렇게 건물 잘 지어가지고 이렇게 뭐 건물 잘 돌아가거든요. 하지만 all this wisdom about how to deal with heat 모든 이런 지혜는 뭐에 대한 어떻게 의투동할지 열기를 다룰지에 대한 이런 지혜들은요. 이런 지혜들은 축적이 된 지혜 아직까지 꾸며주고 있네. Over centuries of practical experience 실용적인 경험에 여러 세기에 걸쳐서 축적된 이런 열기를 다루는 이런 지혜들은 이제 주어 끝났고 지혜 단수 오케이 단수 어떻게 됐다? is all too often 너무 자주 무시당했었어. 무시되었었어. 그렇지 여기 앞에까지만 해도 되게 잘 지었다. 야 이거 세비야 길거리 걸어본 사람 알 거야. 이런 건축 방식이 얼마나 잘 작용하는지. 그러나 이거 다 무시받고 있었어. 오케이? 그러면 in this sense 이런 면에서 에어 컨디셔닝은요 is not just not only라고 했죠. 뭐일 뿐만이 아니야? 개인적인 편안함의 기술뿐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에어컨이니까 개인적인 편안함 당연히 들어가는 기술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즉 뭐이기도 하냐면 it is also 또한 이건 망각의 기술이다. 이건 잊어버린 기술이다. 잊어버린 기술 약간 아무튼 망각의 기술. 여기서 망각이라는 게 왜 나왔어? 왜 뭔가 잊어버렸다는 얘기가 나왔지? 오래된 건물은 오히려 그 바람, 공기 흐름 오히려 잘 되게 그렇게 하는 건축 방식이었잖아. 근데 이거를 지금 에어컨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 다 잊어버렸지. 다 무시되고 다 잊어버렸지. 이거를 잊게 만든 그런 건축 방식이란 그런 기술이라는 거야. 에어컨이라는 거. 오래된 공기 흐름을 잘 되게 하는 건축 방식을 잊게 만든 거다.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글은 에어컨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자 가보자. 다시. 에어컨은 오히려 이제 오히려래. 에어컨의 상승은 봉인된 박스의 건축 형태 요거를 가속화시켰어. 그리고 그것에서는 공기의 유일한 흐름이 요걸 통해서만 나가. 근데 이럴 필요가 없었거든. 왜냐? 오래된 건물을 봐봐. 새로운 건물 보면 안 돼요. 오래된 건물 봐봐. 덩기어 있는 거. 이게 뭐 여기 있든. 건축가들 다 이해하고 있었어.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그래서 걔네들은요, 향하게 만들었지, 건물을. 뭐 하기 위해서? 산들바람 포착하고, 열기는 또 막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좋아. 그리고 막 두꺼운 벽으로도 짓고, 막 하얀색 지붕도 짓고, 막 문 위에다 채광창도 지었어. 뭐 하려고? 공기 흐름 장려하려고. 공기 흐름 잘 되게 하려고. 그럼 실제로 이렇게 써봤던 사람, anyone who 중요하니까 알아도.
자, 몇 분을 한번 써봤던 사람, 머드브릭 하우스에서, 또는 걸어본 사람, 세비야에 있는 오래된 좁은 길거리 걸어본 사람, 다 알 거야. 얼마나 이런 건축 방식이 잘 작용했는지. 그럼 여기서 이런 건축 방식 뭔지 알아야 돼요. 오래된 건축 방식이지. 공기여름 잘 통하게 하는. 자, 근데 하지만 이런 모든 지혜들, 열기를 다루는 이런 지혜들, 오랫동안 축적이 되어온 거, 이건 다 무시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에어컨은 뭐 편안함의 기술이기도 하지만 그럴 뿐만 아니라 뭐다? 망각의 기술이다. 이거. 뭔가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기술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에어컨으로 인해서 에어컨 기술 발전으로 인해 뭐가 되었다? 이거 되었다. 이거. 오래된 건물에 공기오염 잘 되게 되는 건축 방식이 오히려 있게 되었다. 됐죠? 자, 한번 또 빠르게 한번 해석해보고 여러 번 읽어가지고 보고요. 마지막 40번 일단 그죠? 이거 뭐였지? 잠깐만 발명품? 이거 좋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응? 뭐가 포인트였지? 나 뭐가 포인트였는지 까먹었으니까 그냥 가보자고. 자, in the course of 과정에서 trying to solve a problem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뭘 가지고? 발명을 가지고. 발명품을 가지고 와. 여기는 발명품이겠네. 발명품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좋아. 자, 그때 너는 마주칠 수도 있어. brick wall. 뭔가 벽을 마주칠 수 있어. 벽돌 벽을 마주칠 수 있어. 바로 무슨 벽이냐? 이 오브는 동격의 오브야. 저항이라는 벽돌 벽을 마주칠 수가 있어. 되게 안 좋네. 발명품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저항을 맞닥뜨렸어요. when 뭐 할 때? when you try to 노력할 때. think 생각하려고. 네 방식대로. 너의 방식을 생각하려고 그래. 논리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야, 논리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네 방식대로 생각하려고 할 때 저항을 마주치게 된대. 자, 이게 왜 이런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such logical thinking. 그런 논리적인 생각은 자, 너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거는 linear type of process야. 이거는 선형적인 유형의 과정이에요. 선형이라는 건 딱 이런 선, 직선. 뭔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이런 건 비선형인데 얘는 그냥 딱 선형. 야, 여기 이런 생각 끝. 오케이? 즉 이런 너의 논리적인 생각은요 굉장히 선형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그건 사용합니다. 우리들의 추론 스킬을 사용해. 근데 이게 works fine. 잘 작용해. 좋아. 뭐 할 땐 좋아? 우리가 뭔가 operating 작동할 때 in the area of 어느 분야에서 what we know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나 have experienced 이미 경험했던 것 그 분야에서 작동할 때는 잘 작용해. 요거 뭐? 나의 방식대로 추론, 논리적 이런 거 하는 생각 이런 거 잘 작용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however, when we need to deal with new information,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다루거나 아니면 생각을 다루거나 관점을 다뤄야 했을 땐 linear thinking이라는 건 선형적인 생각이라는 건 will often come up short. 어떻게 돼요? 좀 부족하게 돼. come up은 뭔가 온다는 건데 short 좀 짧게 왔지. 되게 부족하네. 요거 수거 하나 외워줘. 부족하게 되다. 즉 선형적 생각이 되게 부족해. 뭔가 안 좋아. 왜?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니까 내가 원래대로 하는 거대로 하면은 안 좋지. 그러면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창의성은 by definition 그 정의에 의해서 즉 그 정의대로 보면 창의성이라는 건 포함하고 있어. application 적용을 새로운 정보의 적용을 어디에다가 to old problem 오래된 문제 그리고 the concept of new viewpoints and ideas 그리고 새로운 관점과 생각의 개념에 새로운 정보를 적용한다는 거야. 자, 즉 창의성이란 건 뭐다? 새로운 정보를
오래된 문제나 새로운 관점의 개념에다가 같이 접목을 시키는 거야. 적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래대로 한 거에다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원래대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럼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어. 자, for this 이것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자, you will be most effective. 너는 가장 효과적일 거래. 이게 때문에냐 위해서냐 좀 더 가보자. If you learn to operate in non-linear manner, 네가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걸 배운다면 넌 효과적이 될 거야. 즉 이것 때문에. 바로 뭐 때문에? 창의성이란 건 새로운 정보를 접목시키는 거다. 적용하는 거다. 이런 것 때문에 네가 좀 비선형적인 방식, 매너는 방식 요렇게 생각하는 걸, 요렇게 작동하는 걸 배운다면 되게 효과적이 될 수가 있어. That is, 즉 무슨 소리냐면 너의 창의적인 뇌를 사용하라는 거야. 자, 이거를 stated differently 좀 다르게 언급을 해보자면 잠깐 다르게 언급해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ing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왜냐? 이거를 좀 다르게 이거는 앞에 건 언급되는 거지. 그치? 자, 이게 좀 다른 말로. 그리고 요거는 약간 관용적인 어구를 되게 많이 쓰는 거라서 수거로 외워둬야 돼요. 자, 즉, 이거를 좀 다르게 말해보자면, if you think in linear manner로 네가 생각한다면, 네가 선형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건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야. You will tend to be conservative. 너는 되게 보수적이 될 수가 있어. 맞아, 내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게 선형적인 거니까. 이 글에서 말하는 선형적 사고, 리니얼 사고, 이건 뭐야?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 내가 늘 하던 대로. 새로운 건 없어. 창의성은 별로 없어. 그지? 내 방식대로 논리, 내 방식대로 논리, 내 방식대로 추론. 이런 거잖아. 그런 건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keep ing 계속해서 coming up with 계속해서 생각해낼 수밖에 없어. 기술을. 어떤 기술? Which are already known.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 이미 알고 있는 거. 내 방식대로 원래대로만 하다 보니까 원래 이미 알려진 거 그 기술만 계속 나와. This of course 이것은 물론 it just 당연히 뭐겠어. what절이지. What you don't want.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 오케이? 자, 올라가서 보면 다시 보면 자, 우리가 발명품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자, 우리가 발명품을 가지고 한다는 게 뭐야? 어떤 발명품 가지고 보니까 발명품이 가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발명품이란 건 뭔가 새로운 물건이거든. 이 새로운 물건을 가진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봐야 되겠어? 항상 새롭게 봐줘야 되겠지. 내 원래 생각대로 보면 안 되고. 그치? 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봤을 때 네가 좀 저항이라는 벽에 부딪힌데 뭐 하려고 하면 네가 자꾸 네 방식대로 논리적으로 이 논리적으로가 별로 안 좋은 거야 여기서. 이 문제를 통해서 네 방식대로만 생각하려고만 하면은 저항을 맞닥뜨리게 돼. 그럼 그런 논리적인 생각, 이거 뭐 말이 좋아 논리적인 생각이지 안 좋아. 그건 선형적인 과정이거든. 아니 그건 네 추론 기술만 사용하는 거야. 아니 뭐 이게 좋을 때도 있지. 뭐 어디에선 이미 알고 있는 거는 경험했던 거. 여기서는 좋지. 하지만 네가 새로운 정보를 다룰 때 리니어 띵킹이라는 건 좀 부족해져. 그러면 그 반면에 어떤 게 좋으냐? 창의성이라는 건 정의만 봐도 새로운 정보를 적용하라는 얘기야. 이걸 포함하고 있어. 뭐 오래된 문제나 아니면 새로운 관점의 개념을 갖다 접목하는 거야. 꼭 새로운 걸 갖다 넣어야 돼. 자, 그럼 for this 이것 때문에 너는 좀 효과적이 될 수 있죠. 만약에 뭐만 배우면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걸 배우면 그러면 너도 좋아. 그러니까 즉 창의적인 뇌를 사용하라는 거지. 그래서 다르게 말해보자면 선형적인 방식을 생각한다면 계속 네가 그렇게만 한다면 넌 좀 보수적이 되고 계속해서 이미 알려진 것만 계속 나오게 돼. 이거 네가 별로 원하지도 않는 걸 거거든. 이라고 끝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약문을 보자면 자, 논리적인 생각은 잘 작용합니다. 익숙한 문제는 잘 작용하지. 하지만 for sure 좀 부족하지. dealing with 다루는 데서 새로운 생각을 다루는 데는 좀 부족해. 이 logical thinking은 건 linear thinking이니까.
for which.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좋지. 관계대명사 계속조용법 맞춰서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 창의적인 생각은 그럼 필요한 거지. 뭐? 혁신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거 필요한 거. 혁신적이라는 건 뭔가 새롭고, 지금까지 있지 않았고, 익숙하지도 않고, unfamiliar하고, 뭐, noble, 참신하고. 그러니까 이 글에서 뭔가 새로운이라는 단어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다. 선형적 사고는 이미 알려진 거에만 잘 작용하고 뭔가 새로운 걸 다룰 때는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게 글의 주제였죠. 이 요약문 주제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어구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문제를 조금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빨리 끝난 것 같아. 자, 다음 것도 한번 찍어 놓을게.